오늘의 이야기는 한 엄마가 해외 취업 사기를 당해 낯선 나라에서 억류된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떠났던 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두려움, 분노, 희망, 그리고 끝내 이뤄낸 기적의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한 엄마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사라진 연락.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25살의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고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외 레스토랑 관리 보조 직원 모집, 월 35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비자 지원, 경력 무관. 민수는 엄마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일단 경험도 쌓고. 엄마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런 건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 많다잖아.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다 알아봤어.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후기도 있어. 괜찮아. 엄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출국한 날, 엄마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한 달만 지나면 첫 월급 받아. 그럼 용돈 보내줄게. 민수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마지막 카톡. 엄마 도착했어. 여기 날씨 좋다. 내일부터 일 시작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은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부 충격적인 전화. 나흘째 되던 새벽 4시.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국제 전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음. 여러 사람의 웅성거림, 어딘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당신 아들 지금 우리한테 있어. 순간 엄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왜?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취업, 그런 거 없어. 애가 우릴 속였어. 빚이 있어. 빚이요? 무슨 빚이요? 항공료, 숙소비, 소개비 다 합쳐서 1,000만 원. 지금 당장 보내. 안 그러면. 남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 그 순간 엄마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3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해가 뜨자마자 엄마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이 해외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구해주세요. 경찰관은 신고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해외에서 벌어진 일은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제 아들이 지금 위험한데. 외교부에 연락해보세요. 영사 업무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엄마는 곧바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통화 연결까지 20분. 안녕하십니까? 영사콜센터입니다. 엄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억류, 협박 전화. 담당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계신지 확인이 되셨나요?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말한 건 나라 이름뿐 정확한 지역도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현지 대사관에 연락은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흐릿한 사진 한 장, 어두운 방 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민수였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송금 안 하면 다시 못 봐. 엄마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구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사부, 엄마의 결심. 엄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송금,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보낸다고 아들을 풀어준다는 보장도 없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기로.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위험해요. 자칫하면 당신까지. 하지만 엄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제 아들인데. 엄마는 단 6시간 만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여권, 현금, 아들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 스크린샷.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엄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버텨.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엄마는 아들이 섰던 그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손을 흔들며 사라졌던 그 뒷모습. 이번엔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오보, 낯선 나라의 첫날. 비행기는 6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엄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마지막 문자를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언어, 낯선 글자, 낯선 사람들. 엄마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공항 안내소로 갔습니다. 번역 앱을 켜고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폴리스? 퀘어 폴리스? 안내원은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엄마는 택시를 타고 현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에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울 수 없습니다. 엄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아들이 여기 있어요. 제발요. 하지만 경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경찰서를 나서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못 보셨어요? 부탁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엄마의 다리는 퉁퉁 부었고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육보, 작은 희망. 그렇게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엄마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여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엄마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지역, 그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작은 잡화점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들어가서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청년을 본 적 있으세요? 주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 적이 있어요. 이틀쯤 전에. 엄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죠? 그는 어디에 있는 거죠? 주인은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이요. 벤이 있었어요. 낡은 벤이에요. 그들이 그걸 타고 갔어요. 주인은 지도의 방향을 그려주었습니다. 도시 외곽, 공장 지대 쪽. 엄마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 점점 건물은 낡아지고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불안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민수야, 거기 있니? 엄마가 간다. 7부 어두운 창고 앞에서 길의 끝에는 낡은 창고 몇 개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두 번째, 세 번째 창고를 돌았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그때 네 번째 창고 옆 작은 환기구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 여기 민수였습니다. 엄마는 즉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힘으로는 열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개인 재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엄마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부 도움의 손길. 엄마는 다시 잡화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들은 당신 아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명함에는 현지 언어로 된 단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공식 구조 단체. 불법 억류 피해자를 돕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시간 후, 2명의 전문가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에 창고 뒷문을 통해 들어가기로. 엄마는 떨렸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9부 구조. 밤 11시 어둠이 짙게 내린 창고 앞. 엄마와 구조 단체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뒷문의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1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거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중에서 민수를 찾았습니다. 구석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아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수의 몸은 말라 있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구조단체는 빠르게 다른 사람들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꼭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데려갈게. 10부 귀국과 회복. 사흘 후 엄마와 민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많이 지쳐 있었지만 엄마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무사한 게 다행이야. 이제 집에 가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민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그 짧은 대답 속에 72시간 동안의 두려움, 절망, 그리고 희망,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한 엄마의 용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민수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육체적 상처는 치료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기에 민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해외 취업 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지인 중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회사의 실체를, 계약서의 내용을, 그리고 위험 신호를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